범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띠 평생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띠는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이 있습니다. 사주로 평생 운세, 10년대운, 건강운, 재물운, 결혼운, 부부운, 애정운, 속궁합운, 자식운, 귀인운, 횡재운, 로또 당첨 운세, 평생 살면서 주의해야 할 일과 만나면 흉한 일이 닥쳐오는 악연의 띠와 행운의 방향, 행운의 색깔, 행운의 번호, 행운의 시간, 로또를 구매하면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날, 평생 직업,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지갑에 넣어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보석, 카드, 물건 등 평생 운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띠의 사주를 오행으로 분석해보면 갑인생은 갑목, 양의 나무 기운이 강합니다. 병인생은 병화, 양의 불 기운이 강합니다. 무인생은 무토, 양의 흙 기운이 강합니다. 경인생은 경금, 양의 금 기운이 강합니다. 임인생은 임수, 양의 물수 기운이 강합니다. 범띠는 나무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불과 흙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주지만 금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는 강한 추진력과 창의성을 상징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운세를 보면 범띠의 사주는 나무의 기운이 강하여 매우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이를 뒷받침하여 열정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공격적일 수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대운을 보면 첫째, 2024년부터 2033년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불로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인지도와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2034년부터 2043년까지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경제적 안정과 부의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44년부터 2053년까지는 물로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감정적 안정과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운세를 보면 나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간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주지만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 운세를 보면 범띠의 재물운은 대체로 좋습니다. 나무의 기운이 강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운세를 보면 범띠의 결혼운은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열정적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과 2028년에는 결혼에 대한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부부 운세를 보면 부부간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 운세를 보면 범띠의 애정운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로맨틱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깊은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능숙합니다. 속궁합 운세를 보면 속궁합은 매우 좋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취향이 잘 맞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 운세는 첫째, 자식과의 관계로 보면 범띠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녀의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범띠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매우 열정적이며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녀의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나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이 깊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를 통해 자녀의 성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문제를 보면 범띠 부모는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며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범띠 부모는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며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나친 간섭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성공 여부를 보면 범띠의 자녀는 대체로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여 학업이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띠의 자녀는 대체로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여 학업이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범띠 부모의 통찰력과 경험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인운은? 귀인운은 매우 강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많으며 이는 사업이나 개인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과 2030년에는 귀인과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횡재운은? 횡재운은 약간 불규칙합니다. 가끔씩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7년과 2031년에는 횡재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로또 당첨 운세는? 로또 당첨운은 2025년과 2026년, 2027년에는 당첨 확률이 약간 높아질 수 있으니 이때는 작은 금액으로라도 로또를 구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를 사면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날. 2025년 4월 20일, 10월 15일. 2026년 2월 10일, 8월 25일. 2027년 6월 5일, 12월 20일. 평생 직업은? 범띠는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술, 디자인, 마케팅 또는 기술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이 있어 교육, 컨설팅 또는 사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범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마케팅 또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보석, 카드, 물건 등은? 보석, 에메랄드나 페리도트와 같은 녹색 보석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카드, 녹색이나 갈색의 지갑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신년 특집 로또 평생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당첨자들의 종합적인 습관, 그리고 로또를 구매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든든한 로또 평생번호, 오늘 신년 특집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나시기를 빌면서 자연사랑 경연결에 제공하는 로또 평생번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서 나오는 로또 평생번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 있고 그래서 그렇지 만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 이 자연에 따르는 이 오행, 즉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 공식에 맞춰서 이제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죠. 오늘은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번호를 만드는가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죠. 시간은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운이라고 그럽니다. 운. 그래서 뭐 운수, 운세, 뭐 재수, 재운, 재물, 뭐 복, 여러 가지 이 운에 대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재수는 그죠? 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숫자, 수예요, 수. 재수가 좋냐, 안 좋냐, 이것은 재물운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재수 좋으면 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은 또, 운이 안 따르면은 일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자연을 조금만 알면은 내가 보인다. 우리 일반적인 이 공부로는 나를 아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철학,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의식적인 행동, 뭐 명상을 한다든가 수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음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를 아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맨날 배우러 가면은 남을 이기는 방법, 경쟁하는 방법,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러니까 실력 이주죠. 근데 이 살아나가는 이 기운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든 이 짜여있는 이 기운들은 다 운명에 다 매여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의 그 과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걸음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 운명은 전부 숙명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그 아주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숙명적이라고 해요. 숙명이라고 해요. 숙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 근데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 기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라는 아주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 자기 장착, 당착이죠. 자기만 딱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박사학위가 수십 개 돼도 이 나를 잘 모릅니다. 즉, 이 자연을 모르면 나라는 어떤 성기를 조금 알고 내 미래에 뭐 내가 조금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런 거 조금 알죠. 그렇지만 내 본질적인 나의 기운은 어떤 것인가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이게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이 초과학적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식. 모르면은 당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다 맛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를 깨려고 그래도 이제는 안 돼요. 왜?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이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자연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운명적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게 이게 이 일기장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로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조금 야 저거 뭐 사기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또라는 그 힘은 어떤 기운으로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했냐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사주를 보거나 뭐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점치러 가고 무속인 찾아가서 굿도 하고 뭘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오지금은 그거 찾아가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근데 이걸 잘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답을 잘 해주면 괜찮은데 매는 헛다리 공부만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주면은 이 잘못하면 인생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생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예전에도 다 이 삼국시대라든가 옛날 이 고시대에서는 전부 이런 운명학이라든가 점성학이라든가 이런 이 철학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전부 재상 노릇을 했어요. 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뭐 자기 내 후배니까 넌 여기 와서 이러고
넌 내 선배니까 너 저기 가서 이러고. 요래버리면 이제 배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운명적인 기운에서 나를 알게 되면은 자연하고 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편안한지, 아, 나는 내년에 이 자연을 알게 되면은요, 내년에는 어떤 기운인데 어떤 기가 세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다 자기가 섭렵할 수가 있어요. 로또 번호도 이제 나를 알게 되면은 재물이 어떤 것인가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경금이라는 이 기운이 있는데 이 한문 4개가 있죠, 위에. 그 밑에 한문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저 위에 지금 이 천간의 이 기운에 있는 4개 한문은 이것은 하늘이라, 하늘. 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하늘인데, 내가 태어난 연도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생월, 몇 월 달에 태어났냐에 대한 그런 하늘도 있고, 또 며칠 날 태어났냐에 대한 하늘도 있고, 몇 시에 태어났냐에는 하늘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기운이 합쳐서 내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은 바로 태어난 날에 이 하늘 기운이 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오행으로 금 기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얀색이죠, 이게요. 그 여기 아래는 그럼 뭐냐? 이것은 내 여기는 영혼이니까 여기는 내 육신이나 마찬가지. 여기. 근데 내 육신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경자라는 이 자, 태어난 날의 이 기운이 바로 나라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기운은 이 영혼적 기운, 즉 경금이라는 금기운이 나다.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면, 아, 나 금기운이야. 아, 당신은 토기운이네. 5가지 기운밖에 없어요, 사주에서는. 목화토금수. 이제 거기에서 음양으로 양기운이냐 음기운이냐, 이것은 이제 양기운이죠. 플러스 원석, 금기운 중에서도 불맛을 본 원석, 아니 이 음금, 즉 불맛을 아직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인 원석, 이것은요, 이 두 종류가 있죠. 원석은 그냥 바위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음금은 용광로 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금붙이도 되고, 뭐 금은 보석, 뭐 공구, 연장, 도구 이런 것들도 이제 되고 그러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성격도 다 나타나고, 그 외에 이 7개의 기운은, 나를 제외한 7개의 기운은 내 환경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 또 나를 또 지탱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또 경쟁자들, 또 내 부인이라든가 내 남편, 다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재물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재물은 여기서는 아직 안 보여요. 여기 금기운일 때 재물은 목기운, 즉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운이 나무잖아요, 쇠가. 그래서 이 목기운인데, 목기운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목이랑 간목이라는 기운이 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물을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행수로, 여기는 이제, 오행수로 구입니다, 구. 금이. 나는 없어서는 안 되죠. 제일 중심적인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재물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3이에요. 그죠?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약한데, 여기는 물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쉽게 내려가가지고, 이 금 기운이 약해요. 지금요. 금 자체는 강한데, 내 환경에 딱 보니까 내가 약해요. 환경한테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토 기운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토라는 기운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에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요. 비서실 직원은 그럼 얼굴이 예뻐요. 정화니까. 굉장히 미인이다. 그 비서실 직원 얼굴까지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유머스러운 이제 얘기도 있는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부인이 이쁜가 안 예쁜가? 내 남편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성질은 어떤가? 나하고 같이 살면 성질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까지 이 사주, 내 사주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로또 번호도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행운 번호로, 행운의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번호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 막 뭘 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1등 당첨자들 종합적인 습관을 조금 알아보고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면 또 지겨우니까. 자, 이제 행운 번호하고 행운 방향을 알아내는 기초적인 방법하고 로또 번호 만드는 방법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로또 1등이라니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두근두근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1등 안 돼 본 사람들은 그 기분을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로또 1등 당첨 비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비법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당첨 방법은 해차마다 달라서 여기 몇 가지 인기 있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동으로 선택된 번호를 사용합니다. 번호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요. 일단 자동에다 맡겨야죠. 그 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요. 정말 그것은 하늘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두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선택된 숫자, 이제 번호를 샀을 거 아닙니까? 숫자 중 같은 숫자가 건너뛰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떤 번호가 나왔을 때는 같은 숫자 옆에 있는 번호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실제 당첨 번호로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저도 이런 방법으로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셋째 방법은 자동으로 선택된 숫자 중에서 대각선 모양으로, 이건 제가 이 번호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계단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10번, 여기 20번, 여기는 뭐 31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간 번호를 계단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첨 가능성을 높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추출된 숫자 중 첫 번째 자리에 두 자릿수 이상이 있는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추출된 숫자 중 끝자리가 35인 경우,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추출된 숫자 중에서 끝자리가 35번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34번이라든가 35번이라든가 뭐 33번이라 이런 숫자들이 또 당첨 가능성이 높아요. 여섯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추출된 숫자 중 같은 숫자가 3개 이상 있는 경우에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보시면 이제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추출된 숫자 중에서 연속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숫자를 딱 했는데 이 연속으로 나온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모아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비법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로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로또는 복권이기 때문에 당첨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에 딸려 있습니다. 재미는 재미로,
그러니까 로또는 재미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뭘 내 인생을 걸어버린다든가, 아,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뭘 걸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중독이에요. 그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아니요. 즐기는 것은 즐기는 걸로 끝내라. 그리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의 공통점과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습관들, 그분들이 말하는 몇 가지 비결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걸 다 따라한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첫 번째로, 많은 당첨자들은 꾸준히 구매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로또를 한 번 사는 걸로는 확률이 크지 않으니까 몇 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온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 계속 시도해야 기회도 생기는 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숫자를 고르는데 나만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숫자를 고르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의미 없는 랜덤 숫자가 좋다고 믿는데요. 중요한 건 내 방식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일관성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도 생일, 즉 와이프 생일하고 본인 생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등을 몇 번 해가지고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니까, 아, 내 운에는 이런 그릇이 있구나, 3등을 담을 그릇이 있었구나,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살고 보니까 생일로 이렇게 해보니까 3등까지는 될 수 있더라, 그런데 2등도 될 수 있겠지 하고 그 희망도 심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 번째로는, 당첨자들 중에서는요, 복권 구매 자체를 재미로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거로 부자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소한 설렘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하나의 희망을 심어보는 거예요. 그건요. 이런 이제 마음가짐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로또 나온 지가 200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아유, 뭐 따진다고 그러면은 정말 즐기니까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안 된다고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복장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기운으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즐기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는 평소에도 난 운이 좋다, 난 좋을 거야, 좋다야 좋다, 예. 이런 긍정적인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이 희망을 심으려면요, 기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심어야지. 로또를 사면서도, 로또 이렇게 번호를 딱 보면서도, 이거 뭐 로또 번호도 별로 좋지도 않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놓고도 그걸 부정적인, 아주 일은 잘 해놓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깨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나오듯이 이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은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데 한몫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 된다, 나는 잘 산다, 행복하다, 이거 즐거운 일이다. 다섯 번째는,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로또만을 위한 무리한 소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들 간에 이제 불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중독되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뭐 그냥 내가 좀 도와줘도 될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사더라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사는 게 포인트예요. 내 희망을 깨버리지 말아라. 내 희망을 즐기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그 희망이 반반입니다. 50대 50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뭐예요? 반반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잘 사는데 재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이 나쁜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그래요. 지도자들도 보면은 이쪽으로 조금만 이어지면은 조금만 내가 휘어서 가면 괜찮은데 꼭 반드시 그 멧돼지가 꼭 그 바위 한번 부딪히면 승질 나가지고 더 부딪혀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일 때는 숙이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살짝 뒤로 빠질 때는 빠지고 이거 중요한 거죠. 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꾸준히 구매하고 그 나만의 숫자 후칙 꼭 지키고 복권 구매를 재미로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유지하면서 내 운을 꼭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쓰지 말고 소액으로 구매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한다고 1등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내 희망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큰 기대는 내려놓고 작은 행복에 작은 희망에 반반이라는 그 희망적 기운에 내가 한번 집중하면서 가볍게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 압니까? 운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내가 금방 뭐 이렇게 살고 있다가도 뭐 어떤 사람처럼 그 서울역 거지 아저씨처럼 바로 이 점집에 한번 갔다가 딱 나와가지고 오늘 로또 한 장 사보게 하니까 로또 한 장 샀는데 그게 1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올지 다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재밌게 로또를 즐기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과 로또 번호를 응용해서 대박나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로또 평생번호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운용을 하면은 좋은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사주에서 나오는 이 번호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번호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행운의 번호로 이렇게 번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 즉 내 재물 기운이라든가 그리고 행운의 색깔이라든가 전화번호, 그 다음에 행운의 방향, 그리고 로또 끝수 이렇게 다 나오면은요, 이것은 제가 이제 정해드리긴 정해드리는데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0은 20번으로 했어요. 여기. 그리고 5는 35번으로. 이건 제가 정해놓은 겁니다. 2는 12번, 7은 17번, 4는 24번, 9는 39번.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번호는 본인들이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29번으로 할래. 29번으로 해서 19번 잘 나오니까 19번으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24번을 나는 44번으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7번 7번은 그냥 나는 7번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이제 1조합 20번, 35번, 12번, 17번, 24번, 39번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2조합도 이렇게 정했어요. 3조합, 4조합, 5조합. 이렇게 정해드리면은, 오행수를 이렇게 이제, 같은 숫자예요, 사실요. 근데 이제 이 숫자로만 이 번호를 사면은 너무 식상하니까, 좀 즐기시는 분들은요, 재밌게 즐기시라고, 오행수를 이렇게 갖다가 줘놓고,
내가 만약에 경우 이번 주에 5번은 안 나올 것 같아. 다른 번호로 할래. 그러면 다른 번호로 해줘도 됩니다. 근데 마땅하게 내가 번호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을 더해요. 15번입니다. 여기는 24번이 되겠죠. 이것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호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42번. 여기 51번이죠. 그러면 45를 빼면 6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45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놔두세요. 10번도 나올 것 같으면 놔두면 돼요. 이게요. 근데 여기 16번 안 나올 것 같다. 18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18번으로 바꾸고 16번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38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45번으로 바꿨어요. 더하니까. 근데 45번이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더해가지고 7을 더하면 45를 빼니까 다시 7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호가 33번인데 지금 15번, 30번, 7번, 9번, 35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딱 봐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게 9번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4를 더해요. 13번이. 이런 식으로 하시고 번호가 7번인데 이거 14번으로 바꿀까 말까 하다가 다른 번호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다른 번호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꼭 계산에 의지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번호는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흉살이 많아요. 누구나 흉살 없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12신살에는 흉액 이런 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살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이 취약계층의 이 분들이 좀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좀 도움 주라고 로또를 사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삼는 것은 반반이에요. 누가 돈을 보고 욕심 안 부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갯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다 욕심 나죠. 돈이 들어온다는데 욕심 안 나요? 다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번호를 즐기면서 내 흉액도 감소시키고 사주를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봉사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또 번호를 연구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1등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반반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에서도 이렇게 주파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사주 분석을 의뢰하신 분들은 이걸 전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사주 분석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유료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 사주를 유료로 분석해 드리는 분들은 전부 이 표들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꿈풀이 번호 같은 경우에도 용꿈은 24번, 원숭이 꿈은 39번, 항소는 1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 번호들이 다 나와요. 꾹 었을 때요. 그러면 항소꿈은 13번, 용은 24번, 원숭이는 39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3개만 놓고 반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번호가 이제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분들은 또 6개를 다 같이 합성해가지고 번호를 기입해가지고 구매하셔도 되니까 이런 건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23년도에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꿈꿀 때 로또방에 가가지고 바쁘니까 얼른 내가 로또 사온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3등이 되면은 사람들이 3등 뭐 이렇게 거기가 2등하고 1등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3등만 돼도요 굉장히 이거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등 해봤어요? 2등 해봤어요? 이제 그러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것은
1등, 2등은요,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3등만 해도 굉장히 꽤 괜찮은 거예요. 손해는 안 납니다. 저는 그날 23번을 못 써가지고 1등에서 져야 됐지만 지금도 소원하기는 소원해요. 그렇지만 또 항상 내일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또 재밌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언제 로또를 사면 좋아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신청하신 분인데, 자동으로 내가 사라고 그런 날 자동으로 이렇게 석 줄 샀는데 3등 됐어요. 저한테 자랑을 하라고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정말 고맙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또 당첨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제 보내오셨는데 영수증까지 다 보내오셨더라고요. 고맙게 축하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욕심을 조금 넣어버리면은 남을 원망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사주 보고 뭐 1등 뭐 어쩌게 하면서 안 되면은 남을 원망해요. 그런 분들은 이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자기 운명입니다.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대를 걸 게 아니라 내 그 시간적인 운명에다가 기대를 걸면서 희망만 심어야 됩니다. 희망만 심어야 돼요. 그리고 즐겨라. 많이 사지 마라. 많이 살면은 이게 많이 구입하잖아요. 화딱지가 더 나요. 왜 그럴 거 아닙니까? 기대한 만큼 성질 날 거 아닙니까? 돈 나간 만큼 성질이 더 난다 이거요. 꼭지가 돌아가죠.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욕심 막 급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요, 절대 여기 와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즐기실 분들, 희망을 심으실 분들, 그런 분들만 오셔가지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 번호는 개인 생년월일에서 나오는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주를 분석하면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확인하시고, 행운 번호, 행운 방향, 행운의 색깔, 그러니까 로또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 뭐 입찰, 이런 문제들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달이 있고 날이 있어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또나 복권 살 때 좋은 날, 즉 좋은 시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운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생년월일이라든가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꼭 알고 이런 걸 이제 하시면 좋죠. 자연사랑 경영에서 또 자동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주를 분석해가지고 행정운이 가장 상승하는 날을 12달 동안 알려드리는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안내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리니까요. 유료 참여 오시고 안내서를 먼저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서 신청은 문자로 안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보내면은 이 로또에 대한 이 안내서, 또 사주에 대한 안내서, 자기 운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주 분석을 해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안내서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료라고 그래놓고 또 이거 이런 안내서 보내주는 게, 이것은 안내서지 이 사주 분석은 내용이 아닙니다. 꼭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도 또 1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횡재운이 상승하는 날을 365일 다 추려가지고 12달 동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이라든가 운세상담, 장명, 이름풀이, 궁합, 특히 집안에 수맥이 있는 분들, 아주 수맥에 아주 이 직효를 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제가 그 구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이제
여러 분들한테 이걸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서 먼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상담하실 일 있으시면은 이 전화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안내서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주 분석이라든가 신년 운세, 장명, 개명,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운세가 궁금하시거나 사주 분석을 통해서 문제 알고 싶으시면은 안내서 발송 신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운세를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운세는 특히 택배나 등기, 이메일, 카톡 이런 쪽으로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예약하신 분들한테만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약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전화 상담 그리고 택배로 이 내용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전화로만 하고 뭐 이렇게 와서 뭐 물어보고 가신다고 그래도 금방 잊어먹고 또 전화하셔요. 아예 택배로 그 내용을 받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또 평생번호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습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볼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2025년도 대화의 꿈 이뤄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1등 당첨자들의 종합적인 습관 당첨 비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 구매하셔가지고 당첨되셔서 새해 큰 부자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운을 가져다 줄 물건은 작은 나무 조각이나 녹색 액세서리를 지갑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전통적인 사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출생자의 사주를 바탕으로 애정운과 자식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정운은 첫째, 기본적인 성향은 갑인, 이민 출생자는 나무의 기운이 매우 강하여 감정적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능숙합니다. 병인, 무인, 경인의 기운은 이러한 감정적 깊이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두 번째, 연애와 결혼은 범띠의 애정운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로맨틱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초기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존중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배우자와의 정신적 교감을 중시하며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 유지는 범띠는 애정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출생자는 애정운과 자식운 모두에서 깊은 정서적 교감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정관계에서는 신뢰와 존중을 중시하며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자녀의 성장을 돕습니다. 다만 감정 조절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띠, 사주를 바탕으로 평생 동안 주의해야 할 점과 다양한 행운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일은 첫째, 과도한 추진력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추진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문제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간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블루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주지만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악연의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범띠는 특히 뱀과 원숭이의 띠와는 상극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호작용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행운의 방향을 보면 주된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 방향은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학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동쪽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적인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이 방향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행운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녹색 아이템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적인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가 있을 때는 빨간색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번호는 주된 행운의 번호는 3과 8입니다. 이 숫자들은 행운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또는 중요한 날짜를 선택할 때 이 숫자들을 활용해보세요. 보조적인 행운의 번호 1과 6입니다. 이 숫자들은 시작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이 숫자들을 고려해보세요. 행운의 시간 주된 행운의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침의 에너지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적인 행운의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후의 여유와 휴식을 상징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범띠는 나무와 블루의 기운이 강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추진력과 감정 표현을 주의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방향과 색깔, 번호 등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전통적인 사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운을 기원하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범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 사주 분석 내용과 로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다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